미국에 동결된 우리의 자산 중 남은 자금을 전투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조약 체결 후 크렘린은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복구를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도널드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한 연설에 대해 논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이죠. 평화위원회 설립에 대해 언급했고 그린란드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영토를 매입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스크바에서 열릴 협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이미 러시아 수도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보스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만날 예정입니다. 그곳에는 아마도 유럽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도 진행될 것입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이 이미 서명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고 푸틴은 지금 매우 교묘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 메시지는 단순 녹화나 공개가 아니라 비트코프 쿠슈너의 모스크바 방문 직전에 공개됐습니다. 크렘린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매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딴 새로운 평화위원회에 가입하는 대가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 10억 달러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우크라이나 영토 복구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영토가 아니라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구역, 즉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부르는 그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푸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딴 평화위원회 회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 10억 달러를 할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에 가입해달라는 그의 개인적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 평화위원회, 그린란드, 그리고 오늘 예정된 평화위원회 협상에 대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그를 초대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 아무도 푸틴에게 묻지 않았지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역사적 설명을 하며 알래스카 구매 가격과 현재 그린란드의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덴마크 식민지 지배자들이 그린란드 사람들을 억압했다고 말하며 모두 미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란드의 최근 사회학적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고로 그곳 인구는 5만 6천 명인데 85%의 그린란드 사람들이 덴마크의 일부로 남기를 선호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6%의 그린란드 사람들만이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의 충고가 없어도 그린란드가 실제로 팔린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잘 알고 있고 19세기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얼마에 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제 와서 푸틴이 그린란드에 대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나토가 이미 거래를 발표했고 그 거래는 분명히 그린란드를 샀거나 점령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조언은 이미 늦었습니다. 하루는 이미 늦었습니다. 잠시만요.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전날 수요일 저녁에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 류이터와 협상 후 그는 나토 사무총장으로서 그린란드 거래를 발표했고 이어 생산적인 회담 결과에 대한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전체 지역의 미래 거래의 기반이 될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결정이 끝까지 이행되면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로 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월 1일로 예정된 추가 논의는 골든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사일 방어 체계로 그린란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제이디 벤스, 마크 루비오, 스티븐 비트코프가 이 협상에 책임을 질 것이며 그들은 저에게 직접 보고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거래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크 루이터가 어떤 거래를 제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마크 루이터가 직접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전에 제안했던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1951년에 미국과 덴마크 사이에 체결된 그 협정의 확장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 지역에 미군 기지를 배치할 권리가 있고 이 지역을 미사일 방어와 방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 루이터는 이 협정을 약간 수정해서 그린란드에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시설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전반적으로 그린란드가 러시아인이나 중국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는 이 지역이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에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다시 블라디미르 푸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즉, 푸틴은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가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 체결 후 전투 피해 지역 재건과 지원에 사용할 준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자산 중 10억 달러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창설을 주도한 평화위원회에 보낼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이 기구 참여를 최종 결정하지 않아도 이미 이 금액을 송금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이 기구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은 그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열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금융기관에는 약 50억 달러의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5억 7억 달러로 5억 달러 로이터는 7억 달러로 봤습니다. 전 백악관 수장이자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조는 2024년사 월에 미국 내 러시아 국유 자산을 압류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미국에서 동결된 우리의 자산 중 남은 자금을 전투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조약을 맺은 뒤 이 가능성도 행정부 관계자들과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1월 22일 오늘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다보스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마도 이 협상들은 동기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푸틴은 미국을 매수하려 시도 중입니다. 저는 너무 관대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동결된 70억 달러 중에서 그중 10억 달러는 트럼프에게 평화위원회 회원 자격으로 주고 나머지 6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에 대해 말한 것이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 돈을 러시아가 파괴한 점령지 복구에 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스티븐 비트코프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런 협상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티븐 비트코프는 전날 다보스에서 정말로 푸틴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키이우에서 최대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요. 이에 대해 스티븐 비트코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전쟁입니다. 서로에게 총을 쏘고 있고 양쪽 국민 모두 힘듭니다. 러시아인도 우크라이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인들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만 이야기합니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비트코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양쪽 모두 힘들다. 피해자만 생각하지 말고 가해자도 생각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인프라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해서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기와 난방 없이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이 평화 협상하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들은 전쟁 중이고 서로에게 총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우리는 그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양쪽 모두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춥고 난방이 없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은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외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평화위원회라는 그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려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정말 나쁘고 푸틴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전투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전후 복구에 동결된 자산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의 발언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런 허점을 남깁니다.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인지 점령지인지도 불분명합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평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돌리고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죠.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이런 속임수에 여러 번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시다시피 스티븐 비트코프가 모스크바에서 돌아오거나 어쩌면 바로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또다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마침내 이제 곧 거래가 성사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전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린란드에 대해 이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푸틴의 인용문이 시작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1867년에 러시아는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알래스카의 면적은 170만 평방킬로미터이고 미국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억 5,8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린란드 면적은 2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알래스카와 비교하면 그린란드 가격은 2억 5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당시 금값과 비교하면 이 금액은 거의 10억 달러에 달했을 것입니다. 1917년에 덴마크는 미국의 버진 아일랜드를 팔았고 덴마크는 항상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대했으며 꽤 엄격하게 아니면 잔인하게 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이라면 왜 내 더러운 얼굴을 거기에 들이밀고 있는 거야? 이 대머리 난쟁이야. 그 사람의 인용문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영토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역사를 떠올리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용문을 하지만 그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끝맺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인의 본성입니다.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꼭 참견을 합니다. 이제 그린란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린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지만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결론, 감정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러시아 분들, 제가 어떻게 불렀든 서운해하지 마시고 댓글에 불만을 남겨주세요. 대통령을 대머리 난쟁이라 부른 것도 마음껏 화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댓글 남기기입니다. 물론 저는 농담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해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